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저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허찬지입니다. 김명구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5년 5월 15일 금요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날 특이사항은 제주에서는 문성우 기수가 다시 합류됩니다. 지난주는 김영석 기수가 10일 정지 만에 나와서 될 말 들어오고 안 될 말은 안 들어왔어요. 되는 말을 잡아 빼고 이런 건 안 보이더라고요. 이번 주는 문성우 기수가 10일 정지 이후에 다시 제주 경마에 합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 경마는 기승정지였던 김영석 기수가 들어오면서 김영근 기수 김영석이 아니지 김영근 기수가 들어오면서 파이팅이 좀 아무래도 좀 닭 잘 가게 했죠. 자, 더비 올라오냐고 이제 베테랑들이 좀 다 빠졌잖아요. 네. 뭐 더비는 더비대로 서울에서 좀 제대로 풀어드릴 거고 메인 승부 경주 공지를 해드릴게요. 우선 중후반부에 있습니다. 이정원 의원이 6경주 메인이고 당근 허찬진 제가 8경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 김명호님이 9경주에 메인을 합니다. 이정원 6, 당근 허찬진 8, 프로 김명구 9경주로 이어지는 메인 승부 경주들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전해전쟁은 방송 내용에 충실합니다.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방송 내용이에요. 항상 그 빈 깡통들은 요란한 법이고 빈 술에도 요란한 법이에요. 꽉 차면은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꽉 찬 내용을 위해서 갑니다. 자, 5월 15일 금요일 1경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빈 술에. 자, 거리 1000m고요. 11두의 접종구도 시작이 됩니다. 김명호. 자, 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일단 10번마 천지명호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직전에 이 말이 초반에 소닉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을 방해하면서 그 당시에 동료이가 선행은 나가긴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틀 정지 먹었어요. 아마 그게 아마 초반에 뭔가 좀 이상했는지 정반에 말머리는 좀 그랬지만 어쨌든 1000m 이상까지는 거의 버티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일단 순발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설동목 기수가 이제 고삐를 잡고 있어요. 이 말을 망아지 때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생 망아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데뷔 3전째인데 재검 때 그때 발걸음은 분명히 기대치를 갖게 했단 말이에요. 재검 때 일본 3초 때인데 아마 직전에는 좀 공백기 때문에 적응을 못했고 이번에 출주 주기는 정상으로 맞았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 동복이가 선두권에서 한번 잘 몰아준다면은 한번 입상권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주기에 맞고 거리도 맞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하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동복 기수의 주특기는 참아주면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굳이 그냥 앞에 안 나가더라도 좀 참아줘도 가능성 있는 경주를 만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정훈. 네. 자, 이 코리안 더비 출전으로 인해서 이제 부산의 그 베테랑 기수들이 지금 다 서울에 원정을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영건 기수가 이제 부산에 좀 남아 있죠. 그래서 금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마필들의 기승을 하는데 금요일 날도 10경주 중에 5경주를 제외하고 9개 경주에 모두 지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부산은 무조건 김영근 기수를 뭐 잡아야지 뭐 제대로 이길 수 있다고 보여지던데 자, 이 8번 막강질주는 일단 당일날 체중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데뷔전 16kg가 빠져서 나왔던 마필인데 또 1200을 뛰었고요. 스타트가 좋아서 이제 외곽에서 붙는가 하더니 좀 밀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주춤거리면서 점점 뒤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에 가면은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이 말이. 근데 이번에 뭐 한라의 돌풍이나 골드 클래식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을 잘했고 김영근 기수의 뭐 1000m라면은 일단 천지명은 나간 이후에 바로 외선에 쓸 수 있는 그런 선입전개까지 가능한 만큼 8번 막강질주도 데뷔 이전째 한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1경주 나머지 부대 설명 좀 들어갈게요. 원래 정상적인 주기에 들어왔으면 최강투혼을 좀 봐야 되는데 주기도 깨졌고 마방도 옮겼어요. 이게 원래 22조 유축열 마방의 말인데 11조로 옮겼어요. 그래서 마방 이적과 공백 뭐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당일날 체중 체크는 좀 해줘야 될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인기마 중에서 이번 레이디 차터드가 드디어 지난번 경기 정상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인기마다운 말머리를 좀 해줘야 되겠고, 신마 중에서는 6번 미스캡틴이 신마 승부 가장 강한 집이에요. 4조. 이 집도 19조와 마찬가지로 거의 주행검사 때 걸음이 안 나오는 마필들 갖고 실전에서 때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마방의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수도 오야말 썼기 때문에. 자, 제주 1경주로 갑니다. 400m 제주 3세 이상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종원. 예, 지금 강수환 기수가 이제 지난번에 기승한 말이 3두가 나오죠. 2번 우수비책, 그리고 6번 달특선, 7번 마곡사 이렇게 3마리가 나오는데, 지금 본인은 뭐 마곡사에 기승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번 경주 실속을 차릴 수 있는 마필은 안쪽에 2번 우수비책입니다. 일단 800을 뛰다가 지금 400으로 거리를 내려왔고, 직전 경주 보면 황룡전설은 뭐 사이즈가 한 수 위의 마필이고요. 초반 스타트가 가장 좋았습니다만 잡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외곽 선임을 타면서 마지막까지 꾸준한 걸음을 이제 보여줬는데, 스타트 능력도 있고 초반 뭐 선두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뚝심도 있는 마필이라 400m 뭐 거리를 내려왔으면은 신경을 써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김명. 거리가 400m이기 때문에 좀 기수가 교체된 말이 이제 10번마 꼬마 황제죠. 이주희 기수가 이걸 4월 18일 날은, 그러니까 초반 스타트가 5월 1일 날하고 비교를 해보면 5월 1일 날이 좀 처져요. 몰아주는데 뭔가는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나지만, 이번에 지금 부중도 1kg 줄어들었고 김원곤 기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한번 가열차게 몰아준다면은 31초 때는 끊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임 분석을 해봐도 절대 꿀릴 게 없다. 그래서 10번마 꼬마 황제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들 얘기했고요. 이번 제주 교차 경주 1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은 400m 기록이 거의 1초대 안에서 움직입니다. 31초 후반에서 32초대이기 때문에 1초 안에서 이제 박빙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1초라면은 사실 의지 문제도 있거든요. 조금 느슨한 추진하고 좀 매몰찬 추진하고의 관계가 1초를 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마 한두를 말씀드리겠는데 6번 달특선이 되겠습니다. 금강 경주를 보면 뭐 착순권 밖을 놀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팔릴 마필이죠. 근데 이제 이 말은 1월달 경주를 보거나 이제 3월달 경주를 보면은 1월달 경주에서 공백으로 넘어오는 그 시간에서도 착차들이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몰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떼거리로. 그러면 이번에 안장을 김준호를 썼다. 이 김준호가 뭐예요? 요즘 김준호만큼 매몰차게 몰아주는 애들이 없습니다. 제주에서 1초는 땡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당마로 보여집니다. 자, 부산 이경주 1000m 5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김명호. 자, 직전 뭐 우승하고 입상하고 올라온 말들이 많은데 승분전이죠 대부분. 근데 4번마 대호 여장군 같은 경우는 직전하고 이제 그 직전 뛴 게 비교해 보면은 유현명 기수까지 몰고 나오는데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초반에 좀 너무 격차를 버리고 가니까 좀 오버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도 너끈하게 늘어난 1200도 여유있게 왔어요. 끝걸음도 괜찮았고 원희레이스에서 3마신 따돌렸는데 이번에도 1경주 나오는 최강토라고 병합하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오야마 기수가 직접 조교했는데 아무튼 거리까지 지금 10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호 여장군은 최근의 상승세를 인정을 좀 해주고 싶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종훈. 네. 지금 8일 인기마들이 많기 때문에 1번 이 플로이벨리가 1000m 1번 게이트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배당이 동반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워낙에 뭐 8일 마필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1000m 1번 게이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경주 여건이라고 보여지고 1경주에 나왔던 레이디 차터드와 뭐 경합 시에도 상당히 여유가 많았고 좀 정동철 기수가 이제 모멘트하고 두 마리 다 조교를 시켜놓고 이제 플로이벨리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플로이벨리가 더 좋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직전에도 보면은 좀 무리한 전개를 했었죠. 그 당시 이제 그레이스 이 마필하고 페이스 조절을 못하면서 4코너까지 무리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000m 1번 게이트 최적 여건을 잘 살려준다면은 배당에 동반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예. 자, 누가 선행을 나가든지 선입으로 뛸 수 있는 제일 뚝심 있는 전력을 볼 수 있는 놈은 8번 베리베리 굿이에요. 예. 누가 가든지 선입으로 응수할 수 있는 전개상 2점 코드를 갖고 있는 말이 베리베리 굿이고 시크릿 로즈도 지난번에
마지막에 서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만 잡아서 제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로 완전히 보면서 말을 제어를 했기 때문에 여유는 더 있었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이 두 마리는 이제 한 마리는 신장세고 한 마리는 베리베리 우스운 전개 이점을 안고 있는 말들, 이 말들이 되겠죠. 그 반면 뭐 나머지 설명 안 드렸던 그 잘 됐던 말들은 그거는 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제주 3경주입니다. 우리 800m 제주 5세 이하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는 직전에 잘 뛴 인기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직전 경주 때 능력을 다 뽑아낸 마필과 능력이 더 있는 마필의 구분을 정확히 해놨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마방 승부 의지까지 역시 플러스가 된다면은 배팅의 파워를 놓고서 공략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 3경주 직전엔 잘 떴습니다만 이번에 의지가 꺾여 있고 능력이 다인 마필들 한 두세 들을 걷어내면은 압축된 마번으로 제대로 된 중배당 마권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주 3경주 당연 허전진이 제대로 한번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셔서 제대로 된 중배당 마권의 원틀 마권의 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메인 승부 제주 3경주입니다. 자, 부산 3경주로 갑니다. 우리 1200 국 6등급 마필들 7대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직전 경주 때 타는 거 보니까 과연 19점 마방에서 저렇게 타든 그냥 냅둘까라고 생각했단 말. 3번 상승 주니어가 되겠죠. 물론 외곽이니까 한번 아껴댈 수도 있는 거예요, 경마가. 근데 19조는 원래 그런 거 안 따지고 바로 승부를 거는데 출발도 좋았어요. 근데 쫙 빠져버리더라고 뒤로. 그러면서 다시 외곽으로 치고 쫙 올라오는데 뭐 다음 경주는 뭐 이미 찍어놓은 마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편성에 안장 김영근 태어났기 때문에 다가리 팔리겠네. 3번 상승 주니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승일로 새끼예요. 자, 3번 상승 주니어에 붙여야 되겠는데 김명훈이요. 글쎄 후차권이 좀 아리까리해요. 믿음도 좀 안 오고. 근데 역시 좀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를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6번 콜드스타. 이번에 원더풀 스타라 마필하고 병합조기를 했고 주행검사를 보면은 약간 뭐 믿어 못 믿어 이런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한 선입권 그렇게 따라가서 어느 정도는 좀 몰고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1분 4초 대인데 이게 지금 데뷔전 늘어난 1200이에요. 그렇지만은 워낙에 뭐 상승준이 한 마리 빼놓고 다른 말들이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이 마필의 거림이 조금만 더 단축만 된다면은 기록 단축을 해준다면은 거리가 1200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환. 예, 뭐 거리를 늘려나온 말들이 많기 때문에 1200은 일단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이번 한라의 돌풍을 좀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게 그 한강의 기적, 지금 1군에 가 있는 그 한강의 기적의 그 마주의 마필인데 역시 이제 포레스트 캠프 5천만 원짜리 잠하고 직전에도 보면은 스타트는 가장 빨렸습니다만 이제 외곽에서 좀 밀리니까 선행을 포기하고 이제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고, 인디언 스타나 일경주에 나왔던 막강질주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을 할 때도 데뷔전 때보다는 확연히 좋아진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라의 돌풍의 선행 끈기 발휘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네. 5월 15일 금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1000m 한라마 4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그냥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네, 5조 마필인 파워였죠, 파워. 그 직전에 제가 파워는 의심을 안 하고 선덜먹으로 단통 추천을 드렸습니다. 받치는 막건 없이요. 근데 말이 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못 뛴 것 같기는 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나와서 그렇게 또 보란듯이 쉽게 대가리를 칠 거라고는 진짜 좀 불안하다 생각을 했는데 참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거는 제가 말이 뭔가 좀 제대로 안 맞아서 안 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더 가져갔어야 되는데 일주일만이라도 그거를 너무 쉽게 제가
단정을 짓지 않았나 이렇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7번 장안기상이나 또 깜찍이 이렇게 2, 3착 들어온 말들 다 중배당 승부 막권에 있었는데 파워를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봤고 이게 일주일 만에 되겠어라는 그런 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죠. 예, 그렇지만 5조 마필은 뭐 행복 날개를 또 잡았고요. 7조의 또 보석, 8번 보석 이런 중배당 안하짜리들을 잡아내면서 일단 뭐 승부처에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지금 잡아내는 촉들은 복병마 촉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 4경주 메인 승부는 지금 보면은 기본기가 잘 갖춰진 그런 신예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개로 뺄 수 있는 마필, 또 전개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 그거에 상관없이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정리를 다 맞춰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뛸 말들의 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리만 잘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개의 변수, 또 어떤 여건에서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대가리 마필이 나와 있는 경주가 이번 제주 4경주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리가 돼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 승부 반드시 적중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로 갑니다. 1400 6등급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김명훈. 자, 이번 경주는 거리가 지금 1400으로 물론 뭐 뛴말도 있지만은 저는 이 마필의 잠재력이 좀 더 두고 보고 있는데 9번마 위대한 질주입니다. 일단 저격발은 소속제 세계 최고하고 병합하는데도 거의 뭐 안 밀려요. 뭐 약간 좀 밀린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탄력감이나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데, 직전 보니까 중위권 거의 한 후미권에 있다가 어느새 뭐 한 선위권으로 붙더군요. 그래가지고 종반에 치고 나오는데 그 탄력이 물론 시크릿 로즈는 용분이가 거의 잡았고, 이 말은 뭐 몰고 나오니까 훨씬 더 넘어가던데, 시크릿 로즈를 그 당시 우승했던 종반의 탄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거리는 1400이지만 이 정도 거리는 소화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이 되니까 김정은 기수 태워서 그냥 넉넉히 승부를 건 거 아니겠습니까? 3전 동안 제대로 잘 눌러놨죠. 제가 항상 부산에서 요주 이 집으로 얘기하는 집 아니겠습니까? 이 집은 항상 조심해야 될 집. 이정원. 이 8번 바람의 질주도 편성의 호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질주가 이제 두 마리가 나왔네요. 위대한 질주, 바람의 질주인데, 일단 직전에 같이 뛰었던 상대들이 그 다음 경주에서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리얼리킹이 승군전에 또 우승을 했고요. 임패션도 마린도 들어왔고, 근데 직전에 보면은 내측에서 끈기가 많이 붙었고, 특히나 이제 라스트에 치찍발이 받으면서 끝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거리에 대한 부담도 없고, 뭐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첫 입상을 뭐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앞에 갈 수 있는 말들이 좀 짧아 보이는 경주예요. 앞에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말이. 그래서 2번 퍼플오션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지난번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영광의 축복하고 새로운 법칙이 지난주에 다 입상을 했습니다. 두 마리 마필 모두. 한 마리는 영광의 축복은 1400을 입상을 했고, 새로운 법칙은 1200을 입상을 했어요. 둘 다. 그 말들과 뛰면서 3착으로 왔는데 뭐 열심히 세게 안 타고 3착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편성력이 만났고 오야마고 능력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미 거리를 안 떼본 것도 아닌 말이기 때문에요. 자, 제주 6경주 1110m고요.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로 펼쳐집니다. 이종원이요. 네, 일단 뭐 편성이 지금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기복형 그 마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일단은 1번 도청간의 좀 그 상승세를 좀 읽어주고 싶은데, 최근에 지금 계속 뭐 강편성에서 뛰어오면서 좀 편성을 보면은 58.5로 핸디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상대들은 최근에 비해서 좀 더 만만해진 그런 상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전에 이제 황제대부의 선행을 뭐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황제대부가 뭐 선행 가서 너무 잘 뛰었고, 도청관도 그 전경주 이상의 걸음을 뭐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 능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호. 자, 이 말은 제가 4월 11일 날에도 한번 추천해드렸는데,
3번만 마량입니다. 이득형이 타가지고 또 아마 분명히 안 팔릴 텐데 직전에도 보면은 호미권에서 그냥 편하게 잡고 와요. 그리고 저 직선 들어가지고 좀 모으는데 아무튼 기수의 말머리는 뭐 아무튼 좀 믿음이 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모으는 게 뭔가 좀 베테랑 기수답지 않는 좀 불안하긴 한데 의외로 근데 이 말이 핸디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보중이 좀 내려가니까는 4월 11일 날 거의 뭐 착차는 없었어요. 잘 타줬는데 홍건이가 아마 배당으로 분명히 터트릴 수 있는 마필 같기 때문에 한번 또 물었고 제가 그래서 감량 2점으로 한번 덕행이 잘만 몰아준다면은 분명히 한번 직전보다는 좀 더 나은 기록을 생산해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핸디캡 아니겠습니까? 3세에서 핸디캡인데 부담 중량을 받은 놈들 보면 도청관, 불빛축제, 그 다음에 무궁무진 얘들이 58kg대를 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캐퍼들이 뭘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얘들이 제일 세게 보이니까 얘들을 핸디를 준 겁니다. 그 중에 지금 두 번 경주에서는 조전을 펼치고 있는 말이 이제 무궁무진이 되겠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문성은 컴백이에요. 컴백하면 뭔가 10일 경주라는 것도 먹었으니까 좀 센세이션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좀 주목도 좀 받아야 되고 상금도 못 벌었기 때문에 뭔가 파이팅이 필요한 시점인데 뭐 무궁무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말도 아니고 직선주로 뚝심을 주무기로 갖고 있던 말인데 지금 두 번에서 각지를 이용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문성으로 딱 교체시켰다는 거는 의지 부분에서 당연히 강공의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제5경주 경주거리 1200입니다. 자 프로의 전반부 메인 승부인데 7마리 뛰는데 무슨 뭐 승부할 게 있겠느냐 뭐 이렇게도 뭐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배당이 무조건 무상이 되는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4번마 포커스 라인이 직전에 배당파 대끼리 팔리고 이제 못 들어왔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이 이제 모래를 얻어 맞으면서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올림퍼스하고 약속 이상이 잘 뛰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외산 3군인 크림슨 플레이즈란 말이 있어요. 빠른 말인데 그 말하고 병합할 때도 말이 더 잘 나갈 정도로 상당히 말을 오야마 기수가 직접 적용을 잘 시행을 했습니다. 거리도 1200으로 지금 내려왔고 프로레이스하고도 병합할 때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건 웬만하면 한 자리는 차지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쌍승식 대가리도 손색이 없겠는데 요거 놓고 지금 어떻게 팔릴지 그래서 이거 찍어먹는 한 방이면은 때릴만 하죠. 5경주니까 요거 잘 때려가지고 후반부 메인 승부에 제대로 한번 없는 걸로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짤까 합니다. 7마리 게임이지만은 프로가 노리는 말은 2주 전에 이미 적요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노리고 있는데 딱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출주 수가 좀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병합할 때 이거 나오면 꼭 해야 되겠구나 했던 말이 나오니까 뭐 이유가 있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딱 단방으로 5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그리고 1400 한라마 2등급 핸디캡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장우성이도 이거 타고 만약에 잘못되면은 골로 간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골로 간다. 자강불식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골로 안 가려고 12마신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뭐 김영석 기수가 그냥 앞에 나가는 것도 그냥 말이 알아서 제쳐버리면서 그냥 선행을 나가갖고 이번엔 또 전현주인 기수로 카드를 바꿨네요. 지난번하고 똑같은 얘기죠. 되는 말 갖고 장난치다가 잘못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강불식을 한 번 더 지난주 방송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정원이요. 일단 뭐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우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안쪽에도 이제 뭐 괜찮은 말들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실 마필이 외곽의 8번 위대한 꿈입니다. 직전에 이제 선의권에서 레이스가 좀 느린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느린 레이스가 아닌데도 이제 힘을 좀 쓰면서도 마지막에 더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말이 승급전에는 좀 무리한 전개로 재능력을 발휘를 못하다가
적응을 하고 나서 지난번 경주에서도 조금 그 전 경주와 비슷하게 좀 페이스 빠른데 너무 좀 달라붙는 게 아닌가 했는데도 역시 능력이 있는 말이다 보니까 라스트까지 더 끈기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여력이라면은 늘어난 1400도 빠른 적응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영. 자, 자강부식 빼놓고 다 고만고만한데 1610m도 뛰어봤고 그리고 작년에 1400 입상을 했단 말이 6번만 계속행이에요. 직접 명성신하고 무한공간 때문에 물론 착차가 좀 있게끔 3착을 했지만은 거리가 1400 정도는 그리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뭐 잘 먹는다고 이미 뭐 입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말이라서 자강부식 빼놓고는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 틈을 노린다면 정발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 14두가 출전을 한 이정원의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자, 지난주는 제가 황정우 기수를 아주 강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를 들어갔었죠. 19조에서 선물로 준 1번 메이드 위너. 그냥 말이 알아서 올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황정우도 25기 기수예요. 그냥 선행 가서 알아서 뛴다. 그냥 쉽게 왔습니다. 쉽게 왔고 그게 이제 인기만으로 팔렸어요. 황정우라고 해도 워낙 뭐 말이 그 한 치수 위였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대끼리 3번 취강이지, 준대끼리 5번 시크릿 라인, 3대끼리 7번 청군시대. 얘네들이 우리 메인 승부 막권이 없습니다. 싹 다 잘라냈어요. 그런 말들이 팔려주면은 땡큐죠. 그러므로 이제 메인 승부의 격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자, 4번 아주 푸지만 상승식 15.8배, 복승식 10.3배짜리 메인 승부 제가 적중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 6경주는 일단 뭐 좀 될 만한 인기마들이 좀 많아 보이네요. 제가 이제 사전 인기도를 좀 봤는데 역시 바람 볼 말들이 많아요. 그런 말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판 바람잡이들은 싹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인기마라고 해도 알맹이가 꽉 찬 인기마가 있고 알맹이가 그냥 텅 비어, 속이 텅 비어 있는 껍데기만 좋은 그런 인기마들이 이번 경주에 나와요. 그런 인기마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제가 봤을 때 먹기 좋아요. 때리기 좋은 그런 배당들이 있고 중배당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막권까지도 제가 가져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판 바람제비들 속이 텅 비어있는 인기마들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붙겠습니다. 부산 7경주 갑니다. 거리 1300m고요. 혼합 4등급 핸디캡 8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김명훈. 자, 유일한 국산마가 또 혼합권으로 넘어왔는데 7번마 바람의 전설입니다. 김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일단 핸디 이점도 있죠. 52 직전보다 4.5가 줄어들었는데 독일 거리예요. 아마 그거 노리고 들어온 모양인데 직전에 최시대에서 그냥 강하게 몰아가지고 저렇게 잡고 그냥 한 바퀴 삥 돌아버렸어요. 후창마 최강 파이트를 7마신 따돌렸는데 어찌됐든 뭐 부중도 지금 유리하고 그리고 이번에 청송공주란 마피라고 뭐 직접 병합을 하는데 역시나 말 상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전설 넣고 후차콤만 찾았습니다. 네, 이정원. 네. 7번 바람의 전설을 인정하면서 이제 이 후차를 붙이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6번 기막힌 선택입니다. 일단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요. 이번에 조교 내용도 좀 좋아졌고 직전 경주 후미권에서 느슨한 전개를 했던 부분도 있고 레이팅이 꽉 찼습니다. 지금 60점이 꽉 찼기 때문에 어차피 뭐 얘는 이번 뛰고 나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라 여기서 뭐 아끼고 자시고가 없죠. 무조건 전력 승부를 하는 그런 편성인데 자, 바람의 전설이 앞선을 뭐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6번 기막힌 선택의 추입을 뭐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안 가지 않는 이상 직전에 좀 덜 가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바람의 전설을 앞에 보내놓고 뒷말들끼리 붙어야 되는 상황에서 안 가지 않는 이상 5번 어플리트 코레도르는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입장이. 직전에 말하고 너무 싸우더라고요. 초반에 그 싸운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그냥 왔어요. 이 말은 사실.
뭐 마방에서 무슨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출발부터 중반까지 싸웠던 그 부분 그걸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아마 싸운다면 그냥 걸리죠. 지난번에 마리수나 많으니까 이제 재결들이 이 말 저 말 쳐다보다가 못 봤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8마리밖에 안 돼요. 인기마로 주목될 거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핸디캡 이제 재결들이 이제 4명 정도로 짜여 있어요. 3, 4명 짜여 있는데 말들을 다 못 본다고 그럽니다. 사실 12마리, 13마리가 나오면은 말들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서 본다고 그래요. 인기마 위주로 해갖고 2마리씩 정도 이렇게 보서 놓치는 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재수 좋게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많죠. 어떻게 본다면은. 저는 재결들이 한 마리수대로 그대로 인원수를 채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8마리 뛰면 8명 들어가고 재결. 그 다음에 뭐 14마리 뛰면 14명 들어가고 한 마리씩 전부 다 쫓아가게. 그래야 진짜 정확한 재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원수 부족으로 4명이 관찰해서 16마리, 14마리를 어떻게 다 봅니까? 사실 못 봐요. 네. 그렇다고 경주 끝난 다음에 돌려서 다 보고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착수는 이미 나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이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난번 보니까 그렇게 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번을.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부산 8경주입니다. 거리 1600, 곡 4등급 핸디캡 9대 단촐한 접전 구도예요. 마리수가 없는 경주라고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마리수가 없을 때 오히려 배당이 더 큰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이 많아요. 인기 마필들이 몰락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번 8경주는 직전 경주 때 제가 생각한 만큼 타주질 않고 철저하게 아껴놓은 마필 한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필을 강력하게 노려야 될 그런 경주가 되겠고 또 역시 직전 경주 때 잘 타면서 이번에는 그때만큼 타도 안 되는 인기말을 잘라내야 역시 먹을 게 나오겠죠. 인기말들을 다 달고 가면서 뭐 저배당 막권들 때리고 받치고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당근호찬지는 그런 막권을 내질 않습니다. 인기마가 3마리면 2마리는 기본적으로 잘라내고 아니면 싹 잘라내면서 중고배당 막권을 노리는 그런 승부사예요. 자, 8경주 노림수 있는 마필이 출전한 만큼 그 마필의 배팅 포인트를 강력하게 주면서 중후반부 쪽에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당근호찬이나 부산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5월 15일 후반부 9경주 프로의 메인 승부입니다. 경주거리 1200. 지난주 금요일은 금포 프린스를 승부 경주로 3번 만에 가지고 가서 첫 번째도 뭐 제가 좀 했었고 두 번째는 뭐 UCC에서 오픈도 했었고 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세 번째 저격발은 역시 한 좋은 말들은 꼭 선행을 안 가도 이렇게 들어와요. 금포 프린스가 뭐 쌍까지 들어와 버렸는데 지난주. 아무튼 이번 경주도 제가 뭐 볼 때는 짭짤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레이스가 지금 풀레이스인데 기복마가 몇 도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직전 입상마 중에는 좀 제가 볼 때는 불안한 말도 좀 있고 기수도 그렇고 경주 전개도 그렇고 근데 제가 데뷔전 때부터 그리고 주행검사 때부터 싹수 있게 본 말인데 요건 제가 믿을 만한 축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넣고 때리고 받쳐도 중배당하고 인기마들이 좀 아작나면은 요건 더 배당도 노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주는 무조건 뭐 지난주처럼 프로가 한번 또 책임을 좀 지겠습니다. 자, 구경주 좋은 배당으로 꼭 한번 적중이 되게끔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스트 10경주로 갑니다. 거리 1800 2등급 핸디캡 8두 단촐한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이정훈. 네. 자, 마지막 경주는 뭐 8두밖에 안 되지만 일단 능력 우위 마필이 없습니다.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자, 5번 성산패총이 2주 만에 빠른 출전이지만 감량 이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승군전에. 거리가 1800으로 이제 늘어나서 뭐 선행을 나가는 건 문제가 없고 버틸 수 있냐 못 버티냐인데 이미 2월달 경주에서도 1800 선입으로 끈끈하게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 직전 경주 보니까 1600이라도 마지막까지 뒷심이 많이 보강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회복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코골레도
착용 안 하고 조교를 시키는데도 앞이 별로 높지 않고 일단 컨디션 자체는 뭐 전혀 하자 잡을 데가 없고 이제 기복마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 나가서 페이스도 빠르게 가져갈 이유도 없죠. 이 편성에서는. 그런 만큼 마지막까지 힘 한 배만 잘 한다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훈. 딱 터지기 좋은 그런 편성 같습니다. 출처도 몇 마리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좀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게 조교가 조금씩 살아나는데, 직전에도 보니까 아예 안 하더군요. 이건 제가 볼 때 100% 승부를 안 했어요. 3번만 세계 최고인데, 이 말이 지금 경주 경험도 풍부하고, 그리고 19번 뛰면서 2착보다 우승이 많아요. 5번 들어온 말인데, 위대한 질주하고 병합하는데 분명히 거리는 살아났고, 최근에 지금 수영조교를 계속 보강하면서, 그러니까 1월 달에 한번 경주 제외되고 나서는 2번 다 지금 승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분명히 제가 볼 때 거림이 나아졌고, 직전에도 보면은 완전 호미권이고, 이게 원래 뒤에 있는 말이 아닌데 그냥 철저하게 잡고 뒤에 있었고, 그리고 부중도 지금 2kg 줄어들었습니다. 놀고 오면서 직전에 편성을 보니까 플레임 캠프하고 챔프라인 내 있어요. 그러니까 편성을 봐도 이건 제대로만 뛰어도 충분히 입상권 근처에 올 수 있는 말인데, 이 편성이면은 일단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출전 나오는 마필도 출마표 보고 이렇게 딱 보면은요, 마리수가 많은 경주에서는 인기마 구분이 정확히 됩니다. 이렇게 딱딱딱. 근데 마리수 없는 경주 보면은 요 놈도 되겠지 저 놈도 되겠지 해서 더 헷갈리게 만들어져요. 경마가 희한하게 짜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그런 경주라면은 노리는 놈을 놓고 가야죠. 저는 제가 지난번 경주 때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추천했던 말들 중에 가장 하위권 기록을 보였던 말이 모닝 휘파람이에요. 3월 6일 경주 때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바닥에서 날라왔고 그 전 경주에 안 갔고 각지를 이용해서 가고 안 가고를 쉽게 할 수 있어요. 뒤에 있는 말이니까 출발 자체가 좀 매끄럽지를 못하고 항상 뒤에서 움직여요. 직선에서 채찍발을 맞기 때문에 때리면 가는 거고 그 각지를 이용해서 지금 때리고 놓고 때리고 놓고 하는 거예요. 직전 경주 때 왜 안 갔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왜 바닥에 있었나, 움직이질 않았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 당시 같이 출전했던 모닝시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시대, 이게 다 한 직구속들이에요. 마주가 한 마방 한 마주들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닝시대가 승부를 건 겁니다. 김동영이 태워갖고. 그러니까 뒷짐들이 지고 있었는데 결국 해서 깨진 거예요. 이게 모닝시대가. 이번에는 당연히 직전 경주 걸음 때문에 김용군이 타도 좀 덜덜하겠죠. 이때 김용군이 채찍 아시죠? 부산 경마 중에 채찍발 하면 김용군입니다. 채찍을 꽂는 데는 김용군이 다 낼 수가 없어요. 모닝 휘파람은 이번에 휘파람 못 봅니다. 채찍 맞아서 죽기 살기로 뛰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주말 토요일 또 일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